88장 제갈공명과 맹획의 대결. 제갈공명은 성 안에 머물며 크고 작은 나랏일을 살피니 온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나라에 도둑이 없어 백성들은 밤에도 문을 닫지 않았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제 것이 아니면 주워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마다 풍년이 들어 노인과 아이들 모두 배불리 먹으며 노래를 불렀고 나라에 큰 공사라도 있으면 서로 앞다투어 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각종 무기가 충분히 갖추어지고 창고에는 곡식이 넘쳐 흘러 나라의 살림살이가 더없이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멀리 남쪽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남만 왕이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을 해치며 재물을 훔친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갈공명은 황제께 나아가 말했어요. 남쪽 오랑캐들이 복종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말끔히 정복하겠습니다. 공명이 직접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자 유선 황제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유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의 동쪽에는 오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위나라가 있소. 공명 선생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남만국으로 간 사이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누가 막아내겠소? 유선의 물음에 공명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송건은 우리와 동맹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감히 우리 땅에 쳐들어올 생각을 갖지 못할 것이며 조비는 이번 싸움의 패배로 사기가 많이 꺾여 있으므로 멀리 있는 우리 땅까지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마초가 한중 땅을 지키고 있고 관은과 장포에게 군사를 주어 성을 지키게 할 것이니 폐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남쪽 오랑캐들을 모조리 없앤 후 그들의 물자를 확보한 다음 북쪽을 쳐 유비왕께서 이루지 못한 전하통일을 이룰 계획입니다. 제갈공명의 대답에 유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 부족함이 많으니 모든 일은 공명 선생께서 잘 처리해 주시오. 이때 왕연이라는 신하가 성큼 나서며 소리쳤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명 선생께서 직접 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남만국은 길이 멀고 험할 뿐만 아니라 날씨가 나빠 온갖 병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이 나라의 기둥인 공명 선생께서 직접 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명 선생 대신 훌륭한 장수 한 명만 보내도 무식한 남만국의 놈들을 정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명은 차분한 말투로 왕연을 타일렀어요. 남만국 백성들은 배운 것이 없어 그들을 복종시키는 일은 어지간히 어려운 것이 아니오. 무조건 힘으로만 승부를 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니 내가 직접 가 그들을 가르쳐 나를 따르도록 할 것이오.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란 말이오. 왕연은 거듭 말렸으나 공명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직접 군사를 일으켰어요. 이때 공명이 거느린 군사의 수는 자그마치 50만 명이었어요. 총사령관은 당연히 제갈공명이었으며 조자룡과 위원을 대장으로 삼고 왕평과 장익을 부대장으로 삼았으며 마속을 책략가로 삼았어요. 가자 남만국으로. 제갈공명이 일으킨 총나라 군사의 위세는 참으로 대단했어요. 50만 대군이 제각각 창과 칼을 치켜들고 소리치니 그들의 행렬과 그들을 먹일 식량을 실은 수레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첫 번째 목표는 맹획과 한패가 되어 총나라를 배반한 건영 태수, 옹계를 처단하는 것이었어요. 국명은 위원에게 군사를 주어 옹계를 공격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옹계와 친한 고순과 주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계책을 썼어요. 그렇게 공명은 일시에 건영 땅을 짓밟고 쳐들어가 옹계를 비롯한 반역자들의 무리를 모조리 베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남만왕 맹획이었어요. 국명은 먼저 남만국 지리를 잘 아는 매개라는 사람을 불러 그에게 조언을 부탁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그대가 남쪽 오랑캐에 대해 잘한다는 말을 들었소. 어찌하면 남만을 평정하고 나라의 근심거리를 없앨 수 있겠소. 여계가 대답했어요. 남만을 쳐서 무찌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랑캐의 마음을 깊숙이 움직여 복종시키지 않으면 훗날 역적 조비를 칠 때 또다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군사를 쓰는 데는 적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고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며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상책이고 군사로 싸우는 것이 하책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공명선생께서는 오로지 남만 오랑캐의 마음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뒤탈은 없을 것입니다. 국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어. 그렇소. 그대가 내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구려. 여계는 품속에 숨겨둔 지도 한 장을 꺼내 공명에게 주니 공명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군사를 다시 남쪽으로 진군시켰어요. 공명은 4마리 말이 끄는 수레에 높이 앉아 양산을 받쳐들고 하얀색의 옷을 나폴거리며 부채를 손에 들고 남만국의 밀림 속을 꿋꿋이 헤쳐나갔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숲속의 새와 맹수들 또한 화들짝 놀라 남쪽으로 달아났어요. 한편 총나라의 제갈국명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남만왕 맹획에게도 날아들었어요. 맹획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코웃음부터 쳤어요. 지까진 놈이 감히 우리 땅으로 쳐들어와? 여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살아서는 돌아가지 못하는 곳인지 모르는 모양이로군. 맹획은 급히 군사들을 불러 모아 제갈국명의 공격에 대비했어요. 이때 맹획이 거느린 군사는 총 6만 명으로 제1군은 금한 삼결이 대장이었으며 제2군은 동도나가 대장이었고 제3군은 아회남이 대장이었어요. 남만군들은 옥외산 꼭대기에 진영을 치고 총나라 군사들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놈들이 이곳까지 들이닥치면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하긴 밀림 속을 헤치고 이곳까지 살아올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맹획은 큰소리치며 3개의 군대를 3방면으로 나누어 공격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제갈국명이 아니었어요. 이때 공명은 남만 군사가 온다는 보고를 받고 곧장 조자룡과 위원을 불렀어요. 그런데 조자룡과 위원이 국명 앞으로 나서자 무슨 일인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다시 왕평과 마충을 불러 명령했어요. 내가 조자룡과 위원을 앞장서서 보내려 했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 조자룡과 위원은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데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쩌겠느냐. 그러니 왕평과 마충이 대신 앞장서서 좌우로 나가 적을 치되 오늘 밤에 군사들을 정비하고 날이 밝은 대로 진군하도록 하라.
국명의 명령을 받은 왕평과 마충이 물러가자 조자룡과 위원은 볼이 퉁퉁 부어 국명을 쏘아보았어요. 국명이 그들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대들을 먼저 보내고 싶지만 길도 잘 모르면서 험한 곳에 들어갔다가 자칫 오랑캐들의 계책에 걸려 들기라도 하면 어찌하겠소. 그랬다가는 싸우기도 전에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꺾일 것이니 차라리 나가지 않으니만 못할 것이요. 국명이 말을 마치자 조자룡이 눈을 부라리며 물었어요. 만약 우리가 길을 잘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국명이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었어요. 싸움터에서 만약이 어디 있소. 두 장군은 절대로 가벼이 움직이지 마시오. 말을 마친 국명이 냉정하게 뒤돌아서니 조자룡과 위원은 국명의 막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조자룡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까지 길을 좀 모른다고 우리보다 훨씬 아랫사람을 앞세우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이오. 나는 창피해서 못 살겠소. 위원이 한술 더 뜨며 대꾸했어요. 지금 당장 적의 진영으로 달려가 길잡이할 놈을 하나씩 잡아옵시다. 그 놈을 앞세워 적의 본진영을 들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자룡은 위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쏜살같이 말에 올라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이에 질세라 위원도 조자룡의 뒤를 급히 쫓았어요. 두 장수는 나란히 말을 달려 마침내 적의 진영 경계에 들어서는데 마침 앞쪽에 100여 명쯤 되는 남만 군사들이 모여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어요. 조자룡과 위원이 천둥처럼 외치며 뛰쳐나갔어요. 야 이놈들아, 한번 붙어보자. 남만 군사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넋이 빠져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어요. 남만 군사 몇을 쉽게 사로잡아 돌아온 조자룡은 그들에게 술과 밥을 배불리 먹이고는 살살 구슬렸어요. 그러자 남만 군사들은 얼마 못 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아까 그 길로 곧장 가면 산기슭에 금안 삼결의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양 옆으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각각 동도나와 아회남의 영체로 이어집니다. 조자룡이 남만 군사에게 말했어요. 네 놈이 길을 안내하라. 그 길만 안내한다면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조자룡과 위원은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병사 5천을 거느리고 길잡이를 앞세워 다짜고짜 적의 진영으로 돌진했어요. 날이 밝기도 전 적의 진영으로 쳐들어간 조자룡은 적장 금안 삼결을 단창에 찔러 죽였고 화들짝 놀란 적군 5만 명은 정신없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위원은 달아나는 적을 풀베듯 베어 넘기며 동쪽 동도나의 진영으로 쳐들어갔어요. 동도나가 흩어지는 군사들을 추스르며 적을 막으려는데 왕평과 위원이 앞뒤를 막아서니 동도나는 부하들을 모두 잃고 겨우 목숨만 구해 남쪽으로 도망쳤어요. 서쪽의 아회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마충과 조자룡의 창을 피해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니 첫 싸움에 큰 승리를 거둔 조자룡과 위원은 우쭐거리며 진영으로 돌아와 제갈국명에게 금안 삼결의 머리를 바쳤어요. 국명이 물었어요. 적장이 셋이라 들었는데 나머지 둘의 머리는 어디에 있소? 조자룡이 대답했어요. 동도나와 아회남은 타고 있던 말까지 버리고 맨발로 달아났습니다. 노루처럼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잡을 수 없었습니다. 조자룡의 대답에 국명은 껄껄 웃었어요. 노루라면
내가 이미 산채로 잡아놨으니 조장군은 염려 마시오. 국명의 웃음소리가 끝나기도 전 온몸이 꽁꽁 묶인 동도나와 아회남이 국명의 앞에 끌려왔어요. 장수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국명이 말했어요. 나는 여계가 그려준 남방 지도를 보고 적의 진영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소. 그러나 첫 싸움에서 적의 기세를 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어쩔 수 없이 조자룡과 위원 장군의 화를 돋운 것이오. 두 장군이 아니었다면 이번 기습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오. 또한 나는 동도나와 아회남이 진영의 뒤쪽 산길로 도망가리라 예상하고 장이와 장익에게 길목을 지키라 했는데 다행히 그 생각이 들어맞아 노루 2마리를 사로잡았소이다. 국명의 말에 여러 장수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감탄했어요. 국명 선생의 계책은 귀신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 나온 동도나와 아회남을 대하는 제갈국명의 태도는 전혀 뜻밖이었어요. 목을 잘라도 모자랄 적장에게 제갈국명은 술과 고기를 대접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니 너희들은 돌아가거든 다시는 맹획 같은 놈과 어울리지 말아라. 국명은 동도나와 아회남에게 비단 옷 1벌씩 선물했어요. 동도나와 아회남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연거푸 절을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그런 국명을 바라보며 조자룡과 위원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상하다. 왜 두 놈의 목을 베지 않고 살려주는 것일까? 동도나와 아회남이 돌아가자 국명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어요. 내일 적의 총사령관인 맹획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가 쳐들어오는 즉시 사로잡아라. 다음 날 국명은 아침부터 조자룡과 위원 그리고 왕평 등 부하장수들에게 각각 작전 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받은 장수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한편 불이 나게 도망친 맹획은 뒤늦게 그만 3결은 죽고 동도나와 아회남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내일은 반드시 부하들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구슬이 주렁주렁 달린 도포를 걸친 맹획은 옥으로 장식한 사자 가죽의 허리띠를 메고 독수리 부리처럼 뾰족한 녹색 가죽 신발을 신고는 털이 붉은 물소에 올라탔어요. 맹획은 검은 피부에 맹수같이 사나운 남망군을 거느리고 직접 제갈국명이 있는 진영으로 향했어요. 맹획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왕평이 이끄는 총나라 군사들이었어요. 왕평은 맹획을 보자마자 칼을 높이 치켜들고 외쳤어요. 오랑캐놈아, 얼른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왕평의 외침에 맹획은 코웃음을 쳤어요. 모두 저 꼴을 봐라. 적장이란 놈들은 쓸만한 무기는 하나 들지 않고 깃발과 대열 또한 어지럽기 짝이 없다. 제갈국명이 군사를 잘 쓴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다 헛소리였구나. 여봐라, 누가 먼저 나가 저놈들의 콧대를 꺾어주겠느냐. 맹획의 말에 망아장이란 장수가 선뜻 나섰어요. 제가 나가 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말을 마친 망아장이 왕평을 향해 달려드니 놀랍게도 망아장이 탄 것은 말이 아니라 물소였어요. 왕평과 망아장은 서로를 잡아 죽일 듯 노려보며 대여섯 차례 겨루었으나 망아장은 처음부터 왕평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왕평은 금세 망아장을 물소의 등에서 거꾸러뜨리고는 맹획을 바라보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대장이냐. 어제는 싸우지도 않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더니 오늘은 번지르르하게 지장만 하고 뒤로 물러나 부하들만 내보내는구나. 비겁한 겁쟁이 같으니. 왕평의 말은 맹획의 성질을 건드렸어요. 뭐라고 이놈아? 이런 무례한 놈을 봤나? 맹획은 콧바람을 킁킁 날리며 왕평을 향해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왕평은 못 이기는 척 슬금슬금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바짝 약이 오른 맹획이 왕평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놈, 도망치지 말고 거기 섰거라. 맹획은 이를 갈며 왕평의 뒤를 추격했어요. 하지만 맹획이 모든 것은 왕평의 미리 계획한 작전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도망가기에 늦은 뒤였어요. 이럴 수가. 한참이나 왕평의 뒤를 따라붙던 맹획은 어느 한순간 새파랗게 질린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느 틈에 장익의 군사들이 나타나 맹획의 뒤를 차단한 다음 마구 짓밟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이니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맹획은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쳤어요. 그 바람에 총나라 군사들의 포위망이 흐트러지니 맹획과 그의 군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어요. 이제 살았다. 징그러운 총나라 놈들. 겨우 목숨을 살려 도망치는 데 성공한 맹획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네 놈들은 또 누구냐? 어느샌가 조자룡의 군사들이 맹획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얼굴을 처참하게 일그러뜨린 맹획은 다시 물소 등에 올라타 도망치려 했어요. 그 순간 수십 대의 화살이 날아와 맹획이 타려는 물소를 고슴도치로 만들어버리니 맹획이 직접 이끈 두 번째 싸움 또한 남만군의 패배로 끝이 났어요.